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9조 5천억 원의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히 공지해드리면은 피드백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거날까지 이제 내일이죠. 내일 휴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선착순 5분이 아니라 전원 모두 영상으로 피드백 보내드리니까요. 모두 신청하셔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지금 4만 포인트 앞두고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에 흔들리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뭐 하반기엔 될 줄 알았는데 올해는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가장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3월 금리 인상도 말씀드렸죠. 비둘기파적인 금리 그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주력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점도표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옆집에 철수 씨가 그 강아지 이제 산책시키다가 길에서 이제 뭐 다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오진 않잖아요. 일상적인 게. 특이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소식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7월 금리 인상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6월이면 좀 빠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안 될까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6월에 안 될까봐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쉬고 나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CPI가 발표될 텐데요. 뭐 CPI 발표되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유가 올라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자, 보시면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가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우리가 기존부터 한 번쯤 움직일 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열흘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흥부석유가 빠르게 움직였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거고 이게 CPI나 이런 지표가 단기적으로 좋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맞을 때도 알고 매를 지금 한 대 맞는구나 하고 준비하고 맞으면은 좀 덜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데 모르고 있는데 뒤통수 딱 맞으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올해는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한 2달 보면은 예상치보다 0.1% 정도씩 계속 상향 조치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번에도 약간 올라가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다우지수 잘 쉬고 있다. 오히려 한번 쉬어간다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4만 포인트는 또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돌파하면 또 너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좋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나스닥은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상승 후의 횡보, 상승 후의 가격 조정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 만들면서. 그리고 또다시 횡보하고 있고 좋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다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불안하면은요. 나스닥이 여기 있지 않고 성장률 쪽은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미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서 흔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정작 이렇게 흔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게 트랩으로 작용하면서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미리 알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시장은 크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이게 정말로 그렇게 큰 악재였으면 진작 2600 뚫고 아래로 내려갔어야죠. 그런데 위에 잘 버티고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잘 나왔는데 항상 실적 잘 나오면 한번 눌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장하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35조 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다. 코스피가 지금 1년 반 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이 총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이 선거 유세용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1년 반 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고 선거하고 상관없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1년 반 전부터 선거를 대비해서 매집을 했다. 35조 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게 기관이었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기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기관은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줍잖은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과거에 분명히 그런 적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소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는 물론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흔들어도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빠르게 가느냐 한번 주춤했다 가느냐 차이지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시고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만 잘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종목만 안 들고 있으면 된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90포인트 요거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헤매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코스피가 간 다음에 얘 또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 미국 짱짱한 거 보이시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문제가 정말 됐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잖아요. 제가 미리미리 확인을 다 시켜드리죠. 근데 코스닥만 밀리고 있다. 이거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끌어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금이 코스피에는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코스닥에 많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익이 이 섹터에서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은 A 섹터에 있는 자금을 이제 매도해서 차익 실현해서 B 섹터로 옮겨야지 또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있는 자금으로 순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벌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오만 없다라고 하면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은 그대로 듣고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으로 투자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판단이.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세뇌를 당하셔도 돼요. 저한테. 예.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이사항이 안 나온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그때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특이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흔들 수도 있고 한번 이탈했는데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제일 기분이 나쁘다. 그럼 차익 실현 나오는 거는 기존에 이 고점부터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IT 종목이나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도 한번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한번 쉬어가는 흐름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보일 겁니다. 지난주에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한 주 한 주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데 뭐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액 매수 현금 하나도 없이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주씩 천천히 모아가고 확인될 때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시장만 볼 줄 알면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해 2027년까지 9조 4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G3로 도약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해야죠. 원래 사실 뭐 재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2022년 6월 27일이었죠. 뭐라고 했죠? 1조 200억. 그래서 제가 이거 5년 동안 1조 200억이면은 1년에 2천만 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투자해 주는 거냐. 이거 그냥 뭐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따져가지고 정책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거는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자, 그런데 2027년까지 그럼 올해 2024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4년 동안 9조 4천억이면은 이 정도면은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거. 거의 1조 5천억에서 2조 원을 매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정부에서 성의를 보였다. 거기다가 뭐 펀드도 조성하고 이런 거 계속 나오겠죠. 당연히 민간 자본도 당연히 유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HBM으로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쉬어가는 가운데에도 지금 짱짱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7만 5천원까지 눌려도 이상할 게 없고 여기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데 안 밀려주는 게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고요. 밀려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가는 추세대로니까. 그리고 19만원 만약에 안 밀리면은
지금 없는 분들이 또 사고 싶다는 19만원 돌파할 때 사는 게 맞고요. 대신 짧게 치고 빠져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거 7만원대부터 뭐 8만원대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와 있는데 지금 11만 5천원 중요합니다, 13만원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이런 구간에서라도 1차 상승 후에라도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꺾일 때까지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테일러시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최대 70억 달러의 보조금 다음 주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70억 달러는 9조 5천억이에요. 자,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사이라고 하니까 최대는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슷한 예로 TSMC가 이미 66억 달러를 받았죠. 대만의 TSMC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여기에 5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삼성전자도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자, 이번에 잘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잘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면은 한번 이렇게 쓱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안 밀리죠. 그래서 오히려 85,000원 요 돌파 시도 한 다음에 82,500을 흔드는 과정 정도 한번 만들면은 오히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나오면서 살짝 있다가 움직이는 거, 요런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생각보다 지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만 발표하면 좋든 나쁘든 쭈루루루 흘러내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밀리긴 했지만 아래 꼬리 다는 것도 좋습니다. 1%밖에 안 밀렸죠. 밀린 것도 아니죠.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은 72,500원 요 수렴 과정에서 여러분 때 됐습니다 말씀드린 거, 요 구간에서 말씀드린 거 정확했죠.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하이닉스만 말씀드렸다.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했죠. 제가 과거에 기아만 계속 말씀드리다가 현대차, 기아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라고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둘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NS텍 같은 경우는 펠리클 기대감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 47,000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기자분께서 엉뚱한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팩트에 근거했지만 그 팩트는 맞는데, 삼성전자에서 아직 펠리클을 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건 맞는데 양산도 안 한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리고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그런데 SNS텍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이미 지분 투자를 8%나 하면서 이 90% 이상 펠리클 개발하자마자 본인들이 펠리클 적용 분야를 전체로 확대하겠다라고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SNS텍 쪽은 이제 올해 양산 시작하면은 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양사 간에 조율이 거의 끝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과도하게 좀 눌려 있고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눌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해요. 그래서 47,000원 돌파할 때 사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42,000원 전후부터 해가지고는 그냥 매수하면 된다. 기존 의견 그대로고요. 47,000원 넘어가면 여기서 물량 더 실어도 된다. 불타게 해도 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쉬는 모습 나왔는데 다시 한번 뭐 10만원까지 돌파했어요. 기존에 10만원 구간 가면은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7만원 구간 정도까지 뭐 제대로 조정을 줬죠. 그래서 멋있게 이제 내려와 주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 수급이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에 그냥 쭈루루룩 밀려 내려와 있는데 반등을 한번 모색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25,000원 지금 회복되어 있는 모습인데 25,000원만 유지되면 괜찮고요. 윗골이 달았으니까 한 2, 3일 정도 쉰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보면서 25,000원 회복되는 날 거래대금 터지면 아침부터 그냥 따라붙어도 된다. 요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이제 슬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JMB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했는데 14,000원에서 15,000원과 여기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예 15,000원까지 회복된 다음에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회복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살짝 쉬는 눌림목 나오면은 그때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FST나 뭐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모양이 똑같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이쪽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대장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지금 위쪽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바닥권 종목으로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직 하나도 오른 게 없는 LX 일렉트릭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LX 일렉트릭이 정말 바닥권에서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가야 되는 종목인데 분명히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움직인다, 그리고 동종업종에서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덜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작은 종목은 좀 많죠. 뭐 최근에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진작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종목이니까 바닥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고 3만원 돌파 중요하다. 근데 여기 또 넘어가자마자 또 치고 올라가죠. 가온전선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룡전기도 최근에 좀 굉장히 좀뭐 이슈가 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한 템포 쉬어가도 되는데 5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갔다 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또 연가돼서 움직이고, 뭐 효성중공업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일진전기나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전선 관련주 쪽은 다 움직인다. 기존에 그거들은 그대로 2만원 넘어가야 되고 22,500원 구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한번 걸리고 있다. 그러면 2만원 구간이면 요거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되겠죠. 여기다가 구리가 또 연일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구리하면 바로 이구산업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리, 이구산업, 동풍산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벼운 종목이면은 한번 싹 치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쪽에 좀 자금이 좀 덜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방산 쪽으로도 탄두를 제작하는 회사라서 방산 쪽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 제가 요거 바닥광에서 말씀드리면서 작년 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제일 좋고 탄력이 좋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슨 이런 쪽이 탄력이 좋고, 탄력이 좀 약한 게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게 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어둔다라고 생각하면은 풍산 같은 종목도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픽인데 풍산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보기 제일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결국은 3만원 초반에서 지금 57,000원까지 올라와 있죠. 굉장히 편안하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1픽이긴 한데, 요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조금 쉬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고점 잘못 잡으신 분들은 또 눌렸다가, 이게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눌릴 때도 또 시원하게 눌리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매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6월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때 누리호 발사한 다음에 이게 그 제로 노출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오른 게 있어야 제로 노출인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오른 게 없는데 제로 노출이라고 하면서 밀어내린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회복된다라고 그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고, 4만원, 45,000원 요 구간에 5,000원 단위로 해서 이 저점 잡는 과정, 그리고 트렌 만드는 과정에서도 바닥 잡는 거 다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멋지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는 4만원, 5만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알려드렸던 종목이 20만원 위쪽에 있습니다. 대형주예요, 참고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렵다면 풍산 같은 거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뭐 작은 종목 중에서 대창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잘 움직이곤 하니까 이런 것도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반짝하고 움직이는데, 가격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한 30%는 그냥 나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열 외국인 관광객,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계속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191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배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83% 정도 회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는 수준에서 83%면은 뭐 대부분 다 회복됐고,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어나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이런 종목들 55,0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55,000원 부근, 이제 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가능. 그리고 나는 확인하고 가고 싶다면 6만원 회복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쪽이 뭐 가장 기본되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15,000원 쪽으로 붙어주면 좋은데, 이쪽으로 안 내려온다 싶으면은 이제
16,250원 구간, 요 구간을 넘어가는지 중심선 넘어가는지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랑 풍선이 뭐 가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요건 7,000원 회복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레드테크어 같은 종목도 있고 한데 요런 종목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왔다 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텍스 관련 주들이 좋은데 일본인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JTC를 보시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까 풍선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외국인 관광객 오는데 이것저것 조사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이제 제주도 관광객 계속 10만 명 넘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렸죠. 제주도 쪽에 이제 관광산업을 하고 있고 카지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원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원 지금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모아갈 만합니다. 자,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영종도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15,000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업황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올리브영 얘기 나오면서 CJ가 움직였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 없는 분들은 올리브영도 특정 제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백화점처럼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런 OEM, ODM 업체가 가장 편하다고 했어요.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콜마, 요게 3대 종목이죠. 한국콜마 요런 종목들 지금 횡보하면서 잘 쉬고 있는데 요런 종목들 공략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CNC 인터내셔널이 제일 뭐 무난하다라고 해서 추세도 가장 좋고, 전체적으로 CNC 인터내셔널이 제일 좋은 종목이고, 이게 상위 호환이고 하위 호환으로는 아이패밀리 CS 요 종목이 이제 하위 호환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닥권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공교롭게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날부터 이제 쓱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운도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운도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교육해드리고 다음 날부터 좀 예쁘게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런 쪽에 기존 제품들 중에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 토니모리 같은 경우 외국인들 관광객 늘어나면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런 거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저런 이제 그 OEM, ODM 업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느냐. 지금도 7,000원만 요 잘 수복하면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참고하시고, 그 후발주로는 뭐 이츠한불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이츠한불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요거는 12,500원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좋아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토니모리는 지금 계속 강한 모습 보이는 데 비해서 이츠한불은 좀 약하죠.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아무리 소외되어 있는 이츠한불 같은 종목도 요 종목처럼 이제 수급 들어오면 보면 된다는 거.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위에 찍고 내려와 있는데,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추세를 만든다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은.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BL팜텍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거 쓱 올라오는데, 요걸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기기 뷰티 쪽은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거 3만원 회복되면 좋아집니다 했는데, 회복되고 나서 벌써 36,000원 요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4만원 구간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비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좋았었는데, 비올이 좀 쉬고 있는데 만원 구간 이렇게 흔들면은 한번 다시 볼만하겠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매직 구간 충분히 주고 이제 쓱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7,000원 중반부터 이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만원 앞두고 있는데, 만원에서 저항 한번 받을 수는 있지만 저항 받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줄었다가 돌파한 다음에 다시 사도 되고, 이건 그냥 들고 가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하이로닉도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 움직인다고 했는데 슬슬 움직일 추세를 갖추고 있죠.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조선업황이 지금 그 단가 경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워낙 뭐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도크 쪽도 이제 풀로 가동돼 있고 수준은 쌓여 있고 가격은 올린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 주인도 찾았고, 여기에 이제 방산 쪽까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3만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3만원 넘어가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해이포조선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현대해이포조선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6만 원 부분에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연말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좀 치고 올라간 다음에 쉬고 있으니까 요런 종목도 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오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해이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강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바닥권 종목은 현대해이포조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사 중에는 하나엔진, 제가 HSD 엔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엔진으로 이제 사명이 지난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만원 넘어간 새로운 추세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성강밴드, SK오션 플랜트, 하이로코리아, 뭐 동방성기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조선 기자재 쪽도 조선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나 이런 쪽, 이것도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비트코인 지금 나날이 올라가면서 이제 관련주들 움직인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8,000원 구간이라면 지금 뭐 비트코인 계속 뭐 7만 달러도 넘어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뭐 그리고 뭐 다날이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죠. 이런 쪽 이제 수발주로 이제 슬슬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기술 투자가 대자니까 저게 제일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 중국을 다녀왔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약간 서로 이제 얼마간의 이견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 체면 차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성과는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태양광 패널,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관세를 검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제 움직이면서 25,000원 회복되는 거,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뭐 SDN 같은 경우가 이제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뭐 준상한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뭐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항상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슬슬 움직일 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안 돼가지고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12,000원 뭐 아래 구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18,000원을 노리는 이런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때가 됐을 때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S에너지가 이제 그 SDM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뭐 후발주 정도로 보시면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K2 전차 수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KTX 청룡이 이제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능 검증까지 완료했다라고 하니까 현대로템도 이제 그동안은 방산주 중에서 그나마 제일 못난이었는데 워낙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한번 움직여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미국 이제 GPU 기업이 이제 북미 GPU 기업이라고 돼 있죠, 공채는. 거기에서 이제 AI용 가속기, AI 가속기용 이제 동박 공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달에 제가 3월 27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휴식 취하고 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게 승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간다라는 거, 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존비존도 마찬가지죠. 4월 4일날 인터넷은행, 제사인터넷은행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급등 이후에 이틀 쉬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 거, 아주 뭐 전형적인 편안한 흐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골 관절염 임상 1상 저용량군 영상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값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지금 2,500원 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원 넘어가면 한번 추세 만들 수 있고, 여기 못 넘어가면 2,000원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2,000원 구간 정도까지, 2,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2,500원 넘어가면 매수하거나 2,000원 구간까지 밀리면 매수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선거날인데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선착순 5분인데 이번에는 내일 선거날까지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원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기회 잘 이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